오늘 우리는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한 얘기만 딱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합시다. 근데 진짜로 똑같은 얘기 두 번 하려니까 힘들긴 하다. 벌써부터 힘들어. 네, 우리 반 수업을 촬영을 해야 돼. 아빠는 욕을 너무 많이 해. 말의 반이 오야. 그래서 우리 반 걸로 해야 유튜브 계정이 안전해. 왜 웃지? 너냐? 진짜. 그때 그거 너였냐? 아니야? 왠지 그 웃으면서 되게 그럴 줄 알았음 이라는 느낌이 나는데 지우는 뭔지 모르지? 나 2009년인가? 원래 만들어서 그때부터 영상 계속 업로드했었거든. 선생님? 2009년이면 너는 태어나기 전이냐? 9천이 더 오래됐나? 하여튼 되게 오래됐어. 9년 아니면 6년? 9년이 맞겠다.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수업할 때, 그러니까 2009년 정도가 맞을 거야. 2009년부터 내가 업로드를 했던 계정이 있는데 갑자기 정지가 됐다고 온 거야. 계정이. 그리고 봤더니 사유가 사행성 도박. 뭐 이런 거. 왜? 몰라. 뭐 그런 걸로 하여튼 왔어. 그리고 복구가 안 된 거야.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들었거든. 근데 어차피 니네 수업하는 영상밖에 안 올리고 거기서 내가 욕설이나 이런 걸로 걸렸으면 그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뭐였지? 사행성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조장 이런 비슷한 사유였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내가 보고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가 있나? 라고 내가 걸리지 않을 건데 했는데 걸려고 차별해서 사라졌거든. 그럼 분명히 누군가 신고를 한 거다 이건.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 못 잡았어. 누군지 모르겠어. 앞에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이등변,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해야 돼. 말을 예쁘고 착하게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서 얘기하고 싶은데 딴짓 안 하고 믿음을 가져달라고 하더니 또 나를 안 쳐다보고 있어. 나만 쳐다봐. 왜 보기가 그렇게 싫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못생긴 사람 처음 봐가지고 나는 눈도 마주치기 싫고 막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쳐다보라고. 그래도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얘기는 안 들어. 잘생겼다는 얘기는 못 들어도. 공감하지? 네. 공감하지? 아니야? 알았어. 자,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단원이 되게 이걸 왜? 라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이등변 삼각형이 어떤 도형인지 배웠고 그거 이용해서 문제도 풀어봤지. 근데 다시 나왔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이게 분명히 다시 나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엄밀히 말하잖아? 딱히 이등변 삼각형일 필요는 없다? 라는 느낌 정도야. 근데 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단원을 다시 예시로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몇 가지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줘야겠다라고. 근데 정말 미안하게도 교육과정에서 싹 다 날라갔어. 그러니까 굳이 다시 나올 필요가 없었던 단원을 가지고 다시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로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해석이 안 돼. 즉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문제 풀고 공부 많이 해놨다라면 사실 이번 단원은 거정 없는 단원. 이걸 왜 새로운 사실이냐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라는 얘기가 드는 거야. 확인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번 기회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리를 해나가시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된다. 아시겠죠? 부스럭거리 좀 말아줄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그렇지, 열심히 공부한 친구구나. 두 변의 길이가 끝까지 완성해봐. 두 변의 길이가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삼각형.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랬을 때 이 정의는 마찬가지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왜요? 라는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저기 보이는 이 친구,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김현석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왜 김현석인데? 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없어. 그냥 이렇게 생긴 애는 지금부터 무조건 김현석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얘를 보면서 너는 문헌의 중지야. 너는 문헌의 얼굴이야. 막 이런 식으로 불러.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얘 그러면 성이 문씨고 이름이 원의 중지예요? 가 아닌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불리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 그 이유라는 녀석과 이렇게밖에 부를 수 없어라는 필연적인 이유 두 가지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 자체를 김현석이라고 부르자는 하나의 약속, 그걸 우리는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정의라고 부르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정의라는 녀석은 절대 깨지지 않는 불변의 약속이야.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보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의 모양이 등장을 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이등변 삼각형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고. 그러면 용어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구조를 살펴볼 건데,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확인돼요? A, B, C.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에서 지금 A, B의 길이와 B, C의 길이가 이렇게 같다고 기호로 표시를 해놓을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게 두 변의 길이가 현재 같아지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표현하게 될 거냐? 변의 길이가 두 개가 지금 같은 게 얘네 둘이 같은 거야? 요놈이야? 얘네야? 얘네 둘? 요놈? 얘네. 얘네가 같은 거지? 다시 말하면 그 얘네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야. 즉 A, B랑 선분 A,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줌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사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라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결국에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따라가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A, B와 AC라는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내용으로 표현한다는 거 1학년 2학기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해서 떠올려 보세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더 정리할 거야. 분명히 이등변 삼각형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길이가 같은 편이지. 그러면 길이가 다른 변 하나가 분명히 등장을 하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이 길이가 다른 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탠다드한 상황에서는 밑에 쪽으로 웬만하면 내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길이가 같은 두 개의 변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산등성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길이가 다른 변 하나가 무조건 어디에? 바닥에, 아래에. 그래서 이 길이가 다른 변 하나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른다? 그래, 밑에 깔리는 변이니까 밑변이라고 불러준다. 확인돼요? 자, 그러면과 동시에 이 밑변과 여기 길이가 같은 두 변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각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 그리고 여기도 각이 하나 있겠지? 요 각은 분명히 삼각형의 내각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각들의 각각의 이름을 지금부터 붙일 거란 얘기야. 어떤 이름을 붙일 거냐? 여기 보이는 애. 길이가 같은 두 변으로 만든 각 보이지? 요 각을 지금부터 꼭 지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될 겁니다. 확인돼요? 그리고 밑변이 있고 그 밑변의 양쪽 끝에 있는 각 보이지? 이 각을 우리는 지금부터 밑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꼭지각과 밑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야. 꼭지각의 크기가 그래서 얼만데 밑각이 얼만데 계속 던질 거야. 그럴 때 꼭지각? 뭐였지? 밑각? 뭐였지? 하면은 놓친다. 그러면 4시에 와야 돼. 그러니까 놓치지 않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잘 기억을 해놔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꼭지각은 뭘로 만든 게 꼭지각? 길이가 같은 두 변으로 만든 게 꼭지각. 두 변 사이에 끼인 각.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에 끼인 각. 밑각은 밑변의 양쪽 끝에 있는 각. 확인됐죠? 네. 그래서 삼각형의 세 각이 꼭지각과 밑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확인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이제 A라는 여기 보이는 꼭지점 보이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직이 되게 내려버리게 되면 이 수직이 되게 내린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야, 높이. 상식 아니야. 그치?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심장. 이런 상식이 없으면 되겠어? 그치? 아, 자, 그래서 높이.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높이.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구조들을 확인을 했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토대로 무엇을 하게 될 거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들을 지금부터 밝혀볼 거야. 자, 말이 좋아서 성질이지 실제로 이 성질들은 원래 뭐라고 불렀냐면 정리라고 불렀어. 정리. 자, 그러면 이 정리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수학 시간에 본 적이 있어. 써먹은 적도 있어. 어디서? 피타고라스가 뭐 어쨌는데? 뭐야, 하하는. 자, 어디서 봤어? 이거 정리라는 단어. 시계. 시계 정리. 그래, 시계를 뭔가 간단하게 만들 때 쓰는 정리. 또 시계 간단하게 만들 때 쓸 수 있는 말 정리. 또 얘들아? 네? 또 정리라는 단어를 또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정리라는 단어. 응? 심장. 이제 심장의 시대는 갔어. 그러면 은행의 모범, 떠오르는 새로운 뭐가 있어? 야,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가 뭐 어쨌는 데가 아니라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이름으로 여러 공식들에 대한 얘기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뭐뭐뭐의 정리, 뭐뭐의 정리, 무슨 정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른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그 정리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밝혀낸 특정한 도형, 특정한 식에 대한 공식, 성질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즉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기본적인 정이라고 부르는 거는 결국에 뭐였냐면 그냥 불변의 진리, 약속이란 말이야. 정의는 약속.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리가 되겠지. 정리라는 건 뭐냐면은 증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통해 밝혀내는 새로운 사실들을 얘기해. 우리는 그 새로운 사실을 성질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거라는 얘기가 드는 거야. 새로운 사실들.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성질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이전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 배우고 넘어왔어. 말로 설명만 안 할 뿐이었지. 그걸 이번 기회에 말로 설명하는 기회로 가는 거야. 자, 첫 번째 성질 뭐가 있을까? 이등변 삼각형 하면 딱 떠오르는 성질. 그건 약속이잖아. 그렇지. 두 개의 뭐라고? 그렇지. 밑각이라고 정확한 이름을 줘야 되겠지.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냈고 우리는 왜인지 모르게 그냥 이런 거야 라고 배웠던 거야. 확인되니?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두 밑각의 하부 꼭지각하고 똑같다고? 그럼 두 밑각이 여기 70도, 70도, 40도면 이건 아닌데? 또 뭐가 있을까? 또 얘들아 또 꼭지각이라고 부르는 거. 그 꼭지각의 2등분선은 꼭지각을 2등분하는 선은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한다. 라는 두 가지 성질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고 써먹었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봐봐. 성질이라는 거는 증명을 통해 밝혀낸 새로운 사실이라고 그랬지. 즉 새로운 사실 두 가지의 결론은 이미 우리가 알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야. 왜요? 이게 왜 되는데요? 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는 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정리는 왜요? 라는 부분이 항상 따라 붙어야 돼. 이걸 통해서 정의와 정리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예전 시험 문제에서 정의, 정리, 증명이 살아있을 때 당시에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1번 이거야.
문제가 이거야. 다음 중 정의가 아닌 것은? 보기 1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기 2번.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보기 3번.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보기 4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보기 5번. 보기 5번.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틀린 건 누굴까? 1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틀렸어? 5번?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틀렸지. 왜? 직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근데 정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같은 게 맞지? 이게 바로 성질이야. 성질. 그럼 또 틀린 거 또 뭐 있을까? 나 이번에 복수 정답으로 골라놨는데 문제. 2번.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틀린 말이야. 정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건 맞지? 세 내각의 크기도 같아야 되잖아.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잖아. 이런 식으로 정의는 그냥 변하지 않는 약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고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정의에서 벗어나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를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외웠어. 2학년 2학기에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경우에 삼각형이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 직각삼각형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각형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사각형, 오목사각형, 볼록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까지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삼각형의 닮음으로 다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갔을 때 모든 정의를 다 외웠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1학년 2학기에 나와 있던 도형들 있지. 그 도형들에 대한 정의까지 싹 다 땡겨갖고 와. 그리고 그걸 토대로 2학년 2학기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정의를 하나 삐끗하는 순간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반면에 정리는 증명해서 밝힐 수만 있으면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성질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두 가지를 적었는데 선생님이 원래 세 가지 있다고 그랬지. 하나가 뭐냐면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을 내리잖아? 수선을 내잖아? 그러면 변을 2등분 할 거고 각을 2등분해. 그러니까 요거를 좀 내가 과장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수선을 내리면 즉 높이를 그리잖아? 밑변과 수직으로 만나면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지각이 2등분선이 아니라 수선을 내리면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수직으로 내린다? 높이 만들라는 얘기잖아, 그냥. 높이를 만들면 그냥 여기가 2등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이 지금 교육에서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성질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외에도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얘기로 돌아가.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왜라는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지? 즉 다시 말하면 증명을 통해 밝혀내야 돼. 즉 우리한테 증명이라는 과정 자체를 강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증명이야. 즉 여기 나와 있는 1번과 2번 공식 두 가지는 최소한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볼 건데, 자, 1번 공식부터 우리가 증명을 할 거야. 1번 공식 보면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랬지.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면 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건 당연한 거지만 왜 같은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었던 거잖아. 맞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봐. 알겠죠? 자, 일단 삼각형을 내가 하나 그렸어. 이렇게. ABC로.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확인됩니까? 여기다가 지금부터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거거든? 어떤 보조선을 그릴 거냐? 여기 있는 꼭지점 보이지? 여기서 여기 A라는 각 보이지? 이 각을 2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그릴 거야. 이걸 그리는 방법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작도, 각의 2등분선의 작도를 통해서 그리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2등분선을 그린다라고 우리는 전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 A의 2등분선인 선분 AD를 그립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딱 그리는 순간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져 버렸지? 두 개의 삼각형을 지금부터 비교하는 거야. 그럼 두 삼각형을 비교하면 선분 AB가
선분 A씨랑 어때요? 같죠? 왜 같아? 청이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BAD가 각 CAD랑 같죠? 왜 같아? 이등분선을 그렸으니까. 우리가 이등분선을 그리자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선분 AD가 양쪽 삼각형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딱 합쳐버리게 되면 여기 변의 길이 하나 S, 여기 D인가, 여기 또 다른 변 하나.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둘이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합동. S, A, S라는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럼 이게 합동이 되는 순간 여기 보이는 각 B랑 각 C는 같은 게 되는 게 맞지? 왜 같아? 대형각이니까. 맞아요? 안 해요? 맞죠? 그래서 대형각이니까 서로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 하에 이런 세 가지 조건 때문에 합동인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대응하는 각이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진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굳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2학년 2학기 시험 문제야. 빈칸 메꾸기로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8쪽에 개념 확인이라고 돼 있지. 그 빈칸 메꾸기 문제가 이게 딱 시험 문제야. 가로가 지금 몇 개야? 마침 1번 보니까 딱 5개지. 문제 내기 딱 좋잖아. 뭐라고 내겠어?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는 과정 자체를 완벽하게 풀로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쓰면서 아 이런 논리 때문에 되는 거구나 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랬지? 야, 우리 이미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서 두 개가 합동인 것까지 찾았지? 맞지? 그럼 여기서 바로 이어가면 돼. 결국에 우리는 문제에서 봤을 때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가 서로 합동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여기서 각 BDA가 각 CDA랑 어때요? 같죠? 그러면서 동시에 각 BDA가 각 CDA랑 더해지게 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80도가 돼야 되죠. 자, 얘네들이 같은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 대형각이니까 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서 동시에 더하면 180. 그러면 우리는 각 BDA랑 각 CDA가 결국에는 얼마로 같은 거야? 90도로 같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선분 AD가 결국에는 선분 BC랑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로 밝혀지게 되는 거지. 자, 일단 수직은 확인했고 2등분만 확인하면 되지? 그럼 2등분은 더 쉬워. 왜? 둘이 합동이지? 그러니까 선분 BD랑 선분 CD가 어때? 또 같지? 왜 같아? 대형변이잖아.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수직으로 만나면서 밑변도 2등분 하고 있지? 그래서 수직 2등분. 그래서 밑변을 수직 2등분 한다. 이 얘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증명 하나로 합동 두 개인 것만 밝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증명이 가능하잖아. 요렇게 찾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자, 이번에도 똑같아.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돼 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호화시키면 지금 그림상에서는 각 B가 각 C랑 같다라고 증명해버리면 되겠죠. 기호화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직 2등분 한다라고 돼 있지? 이건 조건이 좀 복잡해. 수직이라는 조건과 2등분이라는 조건을 따로따로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직을 우리가 보면은 선분 AD가 선분 BC랑 수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그리고 2등분 한다. 선분 BC랑 BC가 아니라 BD랑 선분 CD가 똑같다. 이렇게 해서 수직 2등분이라는 조건까지도 기호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확인됐습니까? 이때 요거 잘 봐야 돼. 수직 표시에. 이거 욕하는 거라고 해서 그냥 웃다가 또 시험 볼 때 당황해가지고 아 뭐였지? 욕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해놔라. 아시겠죠? 네. 너.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증명까지 다 해봤어.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거나 막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단원이 2학년 2학기 때 다시 굳이 나오게 된 이유 다 사라졌다 그랬지? 딱 하나 남아있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어떤 논리로 가는 거냐면, 자, 잘 들어봐.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물어볼게. 오늘 우리가 새 책을 구입을 했잖아.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유들에 의해서 책을 못 사온 사람들이 있겠지? 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늘 수인은 책을 못 사왔어.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아이씨,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쁘게 포장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못 사온 걸로 하자. 왜 굳이 안 사온 거라고 해서 반항하는 티까지 내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알았어. 그러면 오늘 수인은 지금 현재 책이 없어. 자, 이러면 어때? 안 틀렸어? 아, 뭐야. 이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변수가 너무 없다. 자, 다시. 야, 내 말을 잘 이해해봐. 잘 이해해봐.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지금 수희 책상 위에는 개념편하고 유형편,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 유형편 책이 없어! 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들어봐. 말의 순서를 지금부터 바꿔볼 거야.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수희는, 결국에 결론만 얘기하면, 수희는 책이 없다. 뭐, 개념편, 유형편 이런 거 다 잘 읽으라고 띄고, 수희는 책이 없어. 맞죠? 이게 지금, 그래서 주체가 수희고, 그 다음에 서술하는 문장이 책이 없다잖아. 서술하는 문장과 주체 사이를 뒤집어 보는 거야. 즉, 주체와 서술어를 바꿔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 책이 없으면 수희야. 이렇게 되는 거지. 책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수희는 책이 없는 사람이다. 말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책이 없는 사람은 수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확인되죠? 자, 이렇게 말의 순서를 우리가 바꾼 거야. 확인됐지? 자,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수희는 책이 없다. 이거 맞는 말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했지? 바꿨어. 책이 없는 사람은 정수이다. 수희다. 맞아, 틀려? 왜? 틀리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맞다? 어떤 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맞다, 틀리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틀리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럼 일단 난 맞았다. 권진영아, 손 들으래. 너 아니야? 듣고 있었어? 맞은 건 아니지.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혹은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의 순서를 바꿨더니 책이 없으면 정수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책이 없는 게 권준영일 수도 있는 거고 책이 없는 게 문헌의 중지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즉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틀린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죠? 그래서 틀리게 되는 예들을 모아서 발례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잖아. 확인돼요? 그러니까 책을 안 가져온 사람은 정수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 말이 되고 싶으면 예외가 되는 케이스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예외가 되는 케이스 지금 우리 누구 있어? 김승주 있잖아. 그럼 발례 중에 하나가 김승주라는 얘기야. 이 말이 성립 안 되게 만드는 게 김승주구나. 이 말이 성립 안 되게 만드는 게 배주원이구나. 성립 안 되게 만드는 게 은성이구나. 성립 안 되게 만드는 게 은행의 심장이구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는 거란 말이야. 이런 발례들이 없어야지만 맞는 말이 되는 건데 지금 발례가 생겨버렸지? 다시 말하면 말의 순서를 바꾸는 순간 원래 있던 말이 참이더라도 바꾸는 순간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유예가 되는 거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불렀지? 근데 말의 순서를 바꿔버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 어떻게 알아? 분명히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지 처음에 약속으로 얘기를 하기로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말의 순서를 바꿔버리는 순간 정의가 조금 달라진 거잖아. 어떻게 달라진 거야?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내가 지금 말이 좀 내가 지금 꼬이네. 다시. 자,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적인 정의가 얘잖아. 즉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가 되는 거야. 이게 기본 정의야. 근데 여기서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건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왜? 말의 순서가 바뀌었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뭐야? 그래,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현석이야. 현석인 얘야. 같아 달라? 같은 거잖아. 마치 그러니까 정의는 기본적으로 말의 순서가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야. 확인돼? 정의는 말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봤었던 이 정리 있지. 성질에서 두 밑각의 크기가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하나의 공식이 나온 거란 말이야. 말의 순서를 바꿔보는 거야.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을까 틀릴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뭐가 필요한 거야? 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이거는 맞는 말. 정리라는 게 우리가 이미 증명을 통해서 밝혔지. 근데 말의 순서를 바꿔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5번째,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야.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조건이 원래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거는 기본적인 정의를 따라가게 돼. 뭐냐?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기본적인 정의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이겠지. 당연하다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말의 순서를 바꿨을 때 증명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지.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었던 공식들을 한번 가지고서 확인을 해볼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밝혀봐야 될 건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밝혀보겠다는 얘기야.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꼭지각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각. 즉 여기서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니까 꼭지각이 안 되겠지. 그냥 각을 2등분하는 선이 그 선의 대변을 수직으로 2등분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지 아닌지.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질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등변 삼각형 안에서 성질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 이등변 삼각형일 때만 성립되는 얘기잖아. 아무 삼각형이랑 갖다 놓고 이 얘기를 하고 하면은 미친놈이라고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 미친놈이 돼보는 거야. 아무 삼각형이나 던져줘 놓고 얘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게 하고 수수께끼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 기본적인 정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은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정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것부터 증명을 해나갈 겁니다. 자, 내 맘대로 삼각형을 하나를 지금부터 그릴 거야. 이렇게. A, B, C로.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B와 C라는 두 개의 밑에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그림 안에서 얘네 둘의 크기가 같으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밝혀봐야 돼.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봐.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지. 다시 말하면 얘네들을 밑각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얘네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부터 증명을 통해서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됐죠? 그럼 자, 얘네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걸 내가 지금부터 밝히고 싶어. 어떻게 해야 밝힐 수 있을까? 무슨 짓을 해볼까 여기서?
야, 앞에서 증명 괜히 했냐? 그냥 꼭 각 남은 각 하나를 2등분 해버려. 그렇지.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 ABD랑 삼각형 ACD가 만들어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성질 때문이라도 여기가 지금 수직이라고 지금 기억하게 되거든? 확인됩니까? 자, 근데 지금은 우리 두 개 밑각의 크기가 같기만 한 것 뿐이야. 그리고 얘를 우리는 뭘 그린 거지?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놓은 거야. 각의 이등분선이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리란 보장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수직인지 아닌지는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 확인됐죠? 확인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비교를 하면 두 개의 삼각형에서 선분 AD의 길이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맞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각 BAD가 각 CAD랑 어때요? 같죠? 왜 같아요? 우리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으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같은 거 알았지? 여기 변의 길이 같은 거 알았지? 또 추가로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밝혀야 되는 얘기야. 맞아? 아니지. 처음에 뭐였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얘랑 얘랑은 같은 상태가 돼 있는 게 맞아. 얘랑 얘랑 같아. 즉 우리가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모두 다 성립하는 참인 조건들이 돼 있는 거야. 여기에 이 두 가지 조건 외에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서 삼각형이 합동이 되게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란 얘기야. 자, 변 여기 하나 나왔고 각 여기 나왔지? 여기다 이 각의 크기 두 개가 똑같다고 하면 합동 조건이 돼? 어디가 같아야 돼? 얘네들이 같아야지만 합동 조건이 되는 거지? 얘네도 같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왜?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얼마야? 180. 거기서 똑같은 거 뺐어. 또 뺐어.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겠지. 그 내용 추가하면 되는 거지. 즉, 각 BDA가 각 CDA랑 어때요? 같죠? 얼마로 같아? 90도로 같겠죠. 같은 각이니까. 아까 전에 우리 두 개 더하면 180? 크기가 같아? 둘러 나누면 된다. 확인되죠? 그럼 결국은 둘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ASA라는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돼버리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합동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뭐야? 각이란다. 선분 AB랑 선분 AC가 어때요? 같죠? 확인돼요? 왜 같아 둘이? 태형변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원래 있던 삼각형, 즉 아무 삼각형이나 그려놓고 밑각의 크기가 두 개가 똑같기만 하다라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밝혀낸 거야. 다시 말하면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증명 과정 역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책에 10쪽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리고 10쪽에 또 보면 개념 확인이라고 또 써져 있어. 거기에 또 빈칸 메꾸기 들어간 거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 내용 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빈칸 메꾸기 하는 거 한번 또 알아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것도 증명을 할 건데 이 세 번째 내용이 여러분들 책에 봐봐. 나와 안 나와? 꼭지각을 이등분한 선이 대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내용 안 나오지? 어째? 왜 안 나왔을까? 이미 증명 과정에서 꼭지각 이등분해서 증명했잖아. 그리고 얘 수직으로 만나는 것까지 증명했잖아. 그것까지 써먹었잖아. 그럼 결국 이걸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랑 어떻게 써? 똑같겠지. 그럼 굳이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요 내용 하나가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래서 결국에는 이등변 삼각형이 기본적으로 되려면 우리가 삼각형을 딱 눈으로 봤을 때 두 각의 크기가 똑같잖아? 그럼 이등분 삼각형으로 취급해도 되지? 두 변의 길이가 똑같아도 당연히 이등분 삼각형으로 취급해도 되지. 그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이등변 삼각형으로 취급하면 돼요. 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살펴보고 할 거야. 자, 여러분들 책에 9쪽을 한번 볼래요? 9쪽에 보면은 필수 문제 1번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 자, 1번의 첫 번째 거 보잖아? 뭐 구하란 얘기야? 아니, 그건 나도 알아. 이 X가 뭘 뜻하는 거냐고.
그래, 꼭지 갖고 가라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 할 수 있겠지? 자, 2번을 구하고 싶어. 2번 x는 한 외곽이잖아. 이걸 알려면 누구의 크기를 알아야 될까? 아니, 밑각의 크기 하나 알아야지. 밑각이잖아. 맞죠? 그래서 밑각의 크기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도 되겠지? 자, 2-2 필수문제 2번의 첫 번째 마찬가지로 x 구하는 거잖아. 각의 이등분선이 내려오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x 당연히 뭐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x는 당연히 얼마야? 그래.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 문제는 뭐냐면 필수 문제 3번 같은 문제거든? 자, 필수 3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놔. 이거 여러분들 유형편으로 교재로 들어가면 훨씬 복잡한 그림으로 나올 거거든? 그래서 나는 복잡한 그림을 그릴 거야. 잘 봐야 돼. 지금부터 개복잡함. 네. 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부터 개복잡. 어? 개복잡한이 아니라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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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참 어렵다. 그지? 네. 우린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 가자. 아씨, 그림 거지 같다. 자, 지금부터 최면을 걸어라. 이건 전부 다 길이가 같아. 최면을 걸어라. 한 번 더 걸어. 씨. 그러면 아니, 와. 이렇게. 이빨이 나오는데. 어때? 사기치지 마. 자, 여기가 x야. 나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이 각의 크기 잡을 거거든? 얼마로 할까? 80도. 86? 그래, 계산 니네가 하는 거니까. 좋아, 86. 자, 나 x 찾고 싶어. 이미 늦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등분 삼각형 성질을 이용하면 돼. 변의 길이가 지금 여기 이등분 삼각형 나왔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한 밑각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 했어? x.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자는 두 내각이 합과 같다라는 1학년 2학기 때 배운 성질 있지? 그거 이용해서 여길 찾는 거야. 이웃하자는 두 내각의 합 2x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다시 같지? 여기가 뭐가 돼? 그렇지.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크게 확대하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가 뭐야? 이웃하지 않은 한 내각이 되는 거지? 한 외곽 얼마야? 3x. 그럼 또 자연스럽게 여기 3x. 그럼 자 다시 우리는 이렇게 확대야. 그럼 여기는 몇 x? 그렇지. 그럼 여긴 다시 몇 x? 그럼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나오겠지? 몇 x겠어? 5x. 여기도 5x. 그럼 다시 여기가 나오겠지? 몇 x? 6x. 여기가 6x. 그럼 여기가 몇 x? 그렇지.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렇게 손으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너 다음 시간부터 여기. 알았냐? 알았냐고. 내가 너를 몇 초간 쳐다봤는지 너 기억나냐? 기억하냐고. 내가 너와 눈이 마주치기 전에 10초간 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나랑 눈이 안 마주쳤는데? 거짓말하지 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x가 얼마인 걸 알아? 7분의 그래 86. 이런 식으로 찾아내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예. 그 문제의 라이트 버전이 필수 문제 3번이야. 그걸 이제 좀 더 어렵게 가져간 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어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뒤로 넘겨서 필수 문제 4번 한번 볼래요? 삼각형 ABC에서 x값 찾으래. 자,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조건이 안 나와 있어. 근데 각 하나가 80, 다른 각이 50. 그럼 나머지 한 각이 크게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얼마야? 50.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x가 얼마? 그래,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서 찾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도 풀이 과정 쓸 수 있겠지? 어설프게 여기다 답만 x는 7.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래도 남의 집 귀한 아들, 딸도 죽이면 되겠니? 욕을 하겠지. 야, 씨 때리면 잡혀가, 이 새끼야. 그래서 풀이 과정들 적으면서 꼼꼼하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네. 네, 이런 얘기들이야, 결국에 주로. 오늘 뭐 특별한 얘기 없지? 네. 그냥 단순하게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단원이라기보다는 오늘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들 있지?
그걸 좀 체계화시켜서 정리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면 돼. 왜 정리를 하라고 시키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직각삼각형의 합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원래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의 합동이 한 세트로 묶여서 한 타임 분량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제일 이상적으로 깔끔해. 숙제가 많아져서 그렇지. 근데 왜 깔끔하냐면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봐봐. 우리 얘 증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잘라놓고 났더니 무슨 삼각형이니 이거? 직각삼각형 두 개의 합동 조건을 비교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합동 조건이 뭐야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찾느라고 되게 애를 쓰게 되는데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배우는 순간 얘가 그냥 눈으로 보고 찾아져. 합동 조건을 두 가지를 배우게 되면서. 그래서 그 합동 조건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 유형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랑 이번에 보이는 이등변 삼각형이랑 결국에 문제들 공유해, 쉐어한단 말이야, 두 개 단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각삼각형에서 뭔가 문제를 풀이를 요구하는 건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뭔가 풀이를 요구하는 건지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거든. 왠지 이거 이등변 삼각형 단원에서 나올 것 같은 문제인데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이런 식의 문제들로 접근이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웠었던 내용들 체계적으로 정리 좀 해놓고 다음 시간 수업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딱 풀어보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유형편 한번 꺼내볼래? 이 문제를 안 풀어봐도 될 문제긴 한데 10쪽이야. 유형편의 10쪽. 두 번째 페이지. 10쪽. 페이지 넘버가 안 써있어. 복사하는데 잘렸나 봐. 여기 유형 2번하고 유형 3번 나와 있는 데거든? 유형 3번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의 응용이다 해서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나와 있지. 이렇게 됐을 때, 자, D 17번 문제 보잖아? 각 A의 크기가 40도로 나와 있잖아. 그리고 각 ACD랑 DCE의 크기가 똑같다고 했을 때 각 DBC의 크기를 찾으라 그랬잖아. 맞죠?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와? 얼추 생쇼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치. 얼추 생쇼하면 나와. 문제 쉽게 풀 수 있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문제야. 이거 언제 했던 거냐면 1학년 2학기 때 했던 문제야. 그때 당시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크기가 똑같은 각 동그라미가 나오거나 X가 나오거나 하잖아? 항상 뭐 하라고 했냐면 문자로 바꿔서 쓰라고 얘기했었어. 기억나? 그거 문자로 바꿔놓고 하나씩 크기를 구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눈으로 보면서 한번 따라와 봐. 삼각형 ABC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돼 있지? 꼭지각이 40도지? 그럼 밑각의 크기가 얼마야? 70. 뭐야? 너 이제 와서 연필 들고 공부하는 척해? 응?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왜 이제 와서 연필 들고 공부하는 척해? 아까처럼 똑같이 앉아있어 봐. 오늘 끝나고 영상으로 좀 남기자. 집에 와서 어머니 보여드리고 어머니 어떤 반응이신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자, 밑각의 크기 70도지? 그럼 우리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야? 55. 그러면 이제 그림을 다시 봤더니 삼각형 BCD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DBC가 밑각이라는 거 눈에 보이잖아. 맞지? 그럼 밑각의 크기 이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는 거야. 물론 계산은 소수점으로 떨어지니까 좀 복잡하게 나오긴 할 텐데 만약에 문제 풀 때 소수점으로 떨구는 게 싫잖아? 가분수로 적어도 상관없다. 대분수로 바꾸지만 마. 알겠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나는 여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니네한테 보라고 한 건데 11쪽에 보면은 유형 5번 이 접은 도형 때문이야. 이거 분명히 기억 못할 거 뻔하거든. 자, 또 기억해서 떠올려봐. 혹시나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 거야. 접은 도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내가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 아니? 접은 각과 접힌 각의 그 뭐지? 잠깐만. 끝내야 돼. 그거 아니야? 끝내야 돼. 5번, 은행의 5번 어떻게 된 거야? 종이가 겹쳐지는 이름에서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아니 그 접은 모양과 접지 않은 모양이 크기가 같다. 쟤는 항상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근데 항상 미세하게 조금씩 벗어나. 내가 원래 요구하던 거랑 좀 달라. 기억을 약간씩 왜곡해서 기억을 하는 건지
일단 그 길은 맞아. 근데 약간씩 달라. 뭐라 그랬지? 접은 도형과 접힌 도형의 크기는 같다? 그래. 내가 니네한테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원래 있던 도형, 그러니까 접지 않은 도형이랑 접어서 내려서 생긴 도형 있지? 걔네들의 크기가 같다가 아니라 걔네 둘이 합동이라는 얘기를 했어. 둘이 무조건 합동일 거야. 그러니까 그 합동을 통해서 니네가 뭘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접히기 전이랑 접힌 도형이랑 각의 크기가 똑같고 억각을 따라가게 되면 평행선일 때 억각을 따라가게 되면 억각의 크기도 똑같고 이런 얘기들로 이제 파생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원래 있던 거랑 기존에 있던 거랑 접어서 만든 거랑 합동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크기가 같다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합동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사실 24번 문제에서 지금 딱 보잖아? 잘 봐. 각 DAB 보이지? 거기다가 표시하고 소문자 A로 각의 크기를 적어놔 버려. DAB라는 각에다가. 그렇지. 거기다가 A. 그러면 걔가 접혀 내려갔지? 그럼 각 BAC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거기도 뭐야? A. 적었지? 그럼 그 다음에 승주 말대로 승주가 아까부터 노래를 부르더라. 억각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 각 DAB랑 억각이 누구야? 각 ABC. 그럼 ABC도 크기가 얼마야? 평행선이니까 A. 그럼 그 순간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그림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요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아예 공식처럼 나와버렸지. 종이가 접혀진 부분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맞지?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잖아? 종이가 겹쳐진 부분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종이가 접혀진 부분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야 돼? 증명은 내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증명.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야? 새로운 공식이 하나 나왔지? 즉 접은 도형에서의 정리가 완성이 된 거야. 정리가 이런 느낌인 거야. 증명을 통해서 밝혀낸 새로운 사실. 그게 바로 정리. 그럼 그 정리가 참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과정. 내가 아까 말로 떠든 게 증명 과정. 확인돼요? 예. 그러면 정의는 뭘까? 그 규칙, 그 약속. 그래, 약속. 이유가 필요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 그냥 그런 거야.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 라고 정해놓은 거.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공식 통해서 그냥 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설프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얼마입니다. 또 이러고 있겠지? 한 번은 써봐라. 한 번은 쓰면서 얘가 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 한 번은 밝히고 두 번, 세 번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한 번은 꼭 밝히고 그 다음부터 써먹어 봐. 여러분들 손으로 써먹는 거랑 설명 듣고 아는 거랑 천차만별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예전에 학원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원에 이제 입학 테스트라는 거 많이 보잖아. 보러 오면은 애들이 항상 그래. 시험 보면은 60점을 맞은 친구, 뭐 40점을 맞은 친구, 100점을 맞은 친구 다 종류별로 많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항상 시험 문제, 수능 문제를 만들 때 함정 문제를 하나씩 파. 그러니까 그 함정이 뭐냐면 애들이 보통 왜인지 모르고 공식으로만 풀어내는 문제들을 하나씩 꼭 넣어. 그리고서 모든 학생들에게 그 문제만 질문을 하는 거야. 너 이거 어떻게 풀었니? 나 좀 알려줘. 이렇게. 그러면 진짜 10에 9은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왜 원래 그렇게 풀어?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시켰어요. 이거야. 왜 이렇게 풀라고 시켰는지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지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네들한테 정리만 강요를 했던 거야. 정리니까 외워. 근데 선생님 내가 수업을 하고 촬영을 하고 니네한테 다시 보라고 하는 이유는 나는 정리는 솔직히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근데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고 증명하는 그 과정 자체를 니네가 했으면 해서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 자체를 안 써먹더라도 왜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언제 가서 빛을 보냐면 여러분들 뒤에 가서 공통수학 1, 2랑 수원수 2 미적분 할 때 빛을 봐. 특히 미적분이랑 기하에서. 거기 가면 도형들이 되게 복잡하거든? 그럼 내가 거기서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얘가 삼각형이 이등변이 되기도 하고 정삼각형이 되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럼 그것들을 다 찾으려면 기본적인 정리와 증명하는 과정들,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논리들을 써먹을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할 줄은 알아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그 과정들 자체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군가 물어봤어. 이 문제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물으면 이거는 공식에 대입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왜 이 공식을 써먹었니? 이 공식이 뭔지 아니? 그러면 이런 거 몰라요?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예요 라고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알겠어요? 그게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고, 솔직히 우리 지금 하는 거 기본 도형이거든요. 못하면 안 돼. 알았냐? 내일부터 어디? 여기. 알겠지?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적인 정의 얘기했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얘기했죠. 성질을 정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얘기를 했죠. 정리가 뭐라 그랬지? 증명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 공식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밝혀낸 성질 두 가지를 우리는 증명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뭐 했어요? 그건 다섯 번째인데? 증명. 그렇지. 자, 다시 정의했지. 성질했지. 맞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얘기해줬지. 그 다음 뭐 했어? 성질이 정리잖아. 사기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어? 성질에서 나왔던 거 증명했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뭐 했어? 증명. 야, 세 번째 성질에서 나왔던 거 증명했는데 네 번째 또 증명했어? 뭐 했어? 빨리. 오늘 안 끝낼 거야? 다시. 첫 번째 정의 얘기했어. 나 지금 지웠잖아. 맞지? 두 번째 뭐 얘기했어? 성질. 아닌데. 두 번째 구조 얘기했잖아. 이등변 삼각형에서 써야 되는 용어들 얘기했잖아. 용어들 기억해야지. 그 다음 세 번째 성질 얘기했고, 네 번째 그 성질 증명했고, 다섯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하면서 간단하게 증명까지 하고. 확인돼요? 네. 그리고 나서 좀 어려운 문제 간단한 것들 몇 가지 풀어봤고. 확인됐지? 어려운 문제 간단하게 얘기도 해봤고. 그럼 오늘 할 얘기 다 했지? 네. 자, 궁금한 거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질문사항 없어요? 그래? 자, 그러면 오늘 숙제는 개념표하고 유형표 두 개니까 일단 책 못 사신 분들 급하게 막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숙제부터 일단 다 해놓고 답안지는 선생님이 오늘 밤에 집에 가서 혹은 내일 오전 중에 점심 먹기 전에 어떻게든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거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답안지 올려놓으면 미리 다운 받아놓고 저장해놔. 그리고 너 채점할 때마다 봐. 알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